표적 감사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 조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뭐 무례하다, 무례한 짓이다 뭐 했고, 계속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도 거부할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뭐 실익이 없다. 대신에 그 이제 감사원이 한 14일쯤 이달 10월 14일쯤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감사 보고서, 이게 중요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적시를 하겠다.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정당국에서는 꼭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위법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를 하겠다. 그때 오후 3시 반에 맨 먼저 발견을 하고, 오후 6시 34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저녁 9시 40분에 그 서해 공문이 피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그때 무슨 어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뭐를 비틀거나 표류 중에 발견되다가 피살됐다는 최초의 보고를 나중에 월북하려 했다는 것으로 뒤바꿔 버린 그 과정에 관련됐던 사람들, 청와대 안보실장, 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기타 등등등,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뢰서를 감사원이 검찰에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궁금합니다만, 이 감사원이 이제 치밀하게 내부 검토 회의를 거칠 겁니다. 그 수사, 검찰 수사 의뢰서의 대상 인물에다가 문재인 적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는 아직 결론을 안 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민주당은 이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또 윽박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전달드린 바 있죠. 이스타 항공 이상직 실소유주 전 의원 500억 상당의 횡령배임으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지난 6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나 있습니다. 근데 이상직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직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일자리위원회였습니다. 정부 홍보 차원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시켜줍니다. 거기서 또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시켜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천을 줍니다. 공천을. 그것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에다가. 그래서 금배지를 삽니다. 이강직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이강직을 이뻐했을까요?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반대급부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퍼부어졌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는 것은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직은 아마도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은 대통령 가족을 위해서 갑자기 태국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냐. 타이 이스타젯.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태국에다가 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뭐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어찌어찌 하고 문다혜 씨의 남편인 사위, 지금은 이혼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를 뭐 거기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봉급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아무튼 그 당시에는 참 이 세상에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잘하기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내 자식을 돌봐주고 내 자식을 직장을 구해주고, 안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끈끈한 관계가 생기면 관계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타 항공이 기장, 비행기 운전수 기장도 뽑고 부기장도 뽑는데 거기에 인사청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채용 비리, 인사청탁. 이제 그것이 있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그때는 그냥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지낸 사람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굴까 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이름을 까버린 겁니다. 한명숙. (78세) 내일 모레면 이제 한명숙이 내일 모레면 80이네요. 그리고 이원욱, 그 다음에 양기대, 이 세 사람의 실명을 까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제목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원자 70명 중에 70등, 꼴등이란 말이죠. 근데 추천인 중에 한명숙, 지금 저 밑에 부분 보십시오. 한명숙 의원. 등수는 아무 의미가 없죠. 추천인이 한명숙이면 합격. 어떤 사람은 70명 중에 42등, 어떤 사람은 132명 중에 106등. 정상적인 인원 채용 과정이라면 떨어져서 마땅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어제 국감장에요. 이스타 항공 기장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이 모여서 만든 노조의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이름이 박이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거는 뭐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청탁 채용으로 지목된 3명 중에 2명은 같이 일을 했고 비행도 여러 번 했다. 그런 청탁에 소문이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함량 미달의 기장과 부기장이었다. 같이 일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같이 일해본 사람이. 오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장으로 뽑혔지? 야,
저 사람한테 비행기 맡겨도 돼? 함량미달. 동료 기장, 부기장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것도 이스타항공의 노조위원장 박이삼, 이 사람도 이제 조종사입니다. 한 명은 부기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장이 두 사람, 한 명은 부기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관제사와 소통도 안 돼 비행할 때 기장이 부기장 업무까지 같이 해야 하는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왜 여객기는 기장, 부기장, 기장이 왼쪽에 앉고 부기장이 오른쪽에 앉고 둘이서 비행기를 조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행을 쭉 뭐 서너 시간 또는 뭐 10시간 넘게 하다가 그 이제 도착 공항에 내려갈 때 이제 그 관제탑하고 송수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누구누구다. 자, 우리가 착륙을 하려고 할 테니 착륙 허가를 내달라.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 몇 번 활주로에 어디에 착륙을 해라. 이게 이제 관제사, 관제탑하고 하는 송수신이거든요. 소통. 이걸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 부기장이 해야 되는데. 실력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이건 다 영어로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칵핏이라고 하는 그 조종실에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 항상 영어로 하더라고요. 프랑스 공항에 내려도 영어로, 브라질 공항에 내려도 영어로. 아,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못해서 기장이 내가 다 했다. 아, 그래서 답답하고 업무 부담이 있었다. 이 기가 막힌 증언인 겁니다. 기가 막힌 증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공개 사과하라.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감장에서 한 얘기를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니 그건 반 공갈이고 반 협박이다. 참 치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스타 항공과 관련된 비리를 6가지로 나눠놨다고 그래요. 저도 그쯤 되리라 짐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권과 밀착을 하고 또 스스로가 정권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똥을 싸놓습니다. 딱 한 곳에만 똥을 싸놓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가족과 관계가 있으면 그거 있고, 또 채용 비리가 있으면 그것도 있고, 또 그 횡령 배임이 500억이면 그것도 있고, 또 직원들 임금을 안 줬잖아요. 600억 원어치를. 또 그러면 그것도 있고, 대추나 뭐 연 걸리듯 막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 쪽에서는 비리 하나하나마다 다 정부 부처가 관련이 있다. 국토교통부도 관련이 있고,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는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기대 의원은 이강직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취업 청탁한 적 없다. 그리고 이원욱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